예, 반갑습니다. 오반입니다. 오늘은 죗된 옥주현이라는 근황. 아유, 요새 맨날 죗된 사람들만 맨날 나오는데, 오늘은 죗된 옥주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제가 생각할 때 나름 좀 교훈이 조금 있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볼 것 같진 않지. 왜냐하면 옥주현이라는 사람한테 제 유튜버 채널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을 거란 말이야. 그지? 차라리 도쿄 규장을 한 번 더 툭툭 건드리는 게 효과가 있겠네. 근데 그 웬만하면 제가 보통 한 번 건드리고 두 번 잘 안 건드려요. 내가 웬만하면. 그래서 두 번 이상 건드리는 건 일단 쿨타임을 두거나 아니면 그 신규 유입이 있거나 그래서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게 뉴진스지. 요젠스는 이상하게 검색으로 많이 들어와 사람들이. 그래서 요젠스 이야기를 할 때마다 신규 구독자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요젠스 이야기는 나도 이렇게 계속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요젠스는 일단 뭐 아직까지는 짱짱맨이잖아. 그래갖고 일단은 뭐 요젠스 이야기 얘기 나왔으니까 내일 좀 다시 하면 되겠다, 그지? 그래갖고 내일 좀 다시 요젠스 이야기 하도록 하고, 옥주현이 왜 줬댔냐면 기사가 이렇게 떴어. 수년간 소속사 불법으로 운영해서 형사처벌 대상까지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딱 받아들일 때 형사처벌이다라는 그런 워딩만 들면 뭔가 좀 강하게 와닿잖아. 그래서 뭔 사고를 쳤지라고 했을 때 내가 볼 땐 약간 조금 애매한 느낌들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요게 9월 10일에 난 기사인데, 쉽게 얘기하면 옛날에 또 옥전이 옛날에 과거 캐스팅 논란이 좀 있었잖아. 근데 거기에서 떳떳하다라고 말했던 배우 옥전이었지만 과거의 이야기를 치부를 끌고 이야기를 또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소년째 법을 지키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하는 거. 이거 먹이는 방법의 전형이지. 옛날에도 이랬는 네가 또 약간 이런 느낌, 그지? 그래서 옥주현의 소속사 TOI 엔터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다는 거야. 그래서 이 소속사는 옥주현과 함께 캐스팅 게임 논란에 있었던 뮤지컬 배우 이지혜가 감사로 있다. 그러니까 그 유튜버 이지혜 씨도 있지 않나, 샵에? 그 사람 왠지 그 사람한테 가서 누가 또 이렇게 분명히 랄짓하는 사람 나온다. 엉뚱한 이지혜 찾아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 대중문화예술 기획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법적으로 봤을 때 법인과 1인초가 개인 사업자로 활동하고 있는 연예인은 대중문화예술 기획업으로 등록을 해야 되고, 이게 필수적 법적 요건으로 위반할 시 형사처벌을 포함한 법적 제재를 받는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야, 이게 뭔데 등록을 안 했다고 형사처벌까지 해? 그래서 나는 좀 이게 좀 세다고 느꼈거든. 그게 보통 이렇게 형사처벌까지 안 때리거든. 그게. 근데 여기에 이제 미등록 상태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요게 이제 결국에는 뭐 지금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여지가 있지. 행위 자체로만 이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 가지고 2022년 4월 1일 이후부터 계속 불법으로 이제 연예기획사를 운영해 오게 된 거거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법무법인 LKB 평산 정태원 변호사 아저씨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쉽게 얘기하면 이게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자체가 10년 이상 된 법이기 때문에 단순한 착오나 무죄로 치부하기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이 법이 아까 말한 것처럼 형사로 때리잖아. 센 법이고 오래됐으니까 이게 단순한 착오라고 말하기에는 좀 그렇고, 이런 걸 통해 갖고 출연 계약이 무효로 되는 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 않지만 상대방이 이것을 근거로 계약해진까지 주장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옥주현이 뮤지컬 쪽에서는 좀 이게 큰 발이지, 그지? 큰 손이 아니라 큰 발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려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됐고, 여기 관련된 그 옥주현의 대응은 뭐냐면, 담당자가 바뀌면서 살피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더라고. 과거 타 관계자가 이 관련 절차를 밟았는데 어떤 상황인지 이게 누락됐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 그래서 소속사 미등록 의혹에 대해서는 관계자 변경 과정에서 누락 추정된 걸로 조치를 하겠다. 일단 이렇게 옥주현은 얘기를 했고, 이걸 보는 네이트판 반응은 여초 반응임에도 좀 많이 싸늘한 반응이었던 것 같아. 역시 내로남불이다. 또 울면서 몰랐어요. 난 떳떳해요. 매니저가 그랬어요. 어떤 핑계를 댈 거냐. 그렇게 당당하면서 나댔으면서 평소에 잘해라. 이 언니도 좋은 소식이 없다. 잘 가. 그래서 배대에서 뭐 좋은 게 하나도 없었고, 그 밑으로도 좋아요를 많이 받은 댓글들을 보게 되면 논란이 끊이지 않는 건 그냥 별로라는 인간이란 거다. 혼자 정의로운 척 혼자 다 하더니 여러 가지 안 해. 얘도 참 가지가지 한다. 주연아 맨날 소신과 신념인 척 하더니 진짜 쪽팔리겠다.
뭐 이런 거야. 담당자가 밖에서 살피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연락 두절을 했대. 연락 두절하면 어쩌자는 거냐. 형사처벌이나 받아라. 준법 정신이나 지키고 바른 인성이나 채워라. 늘 논란의 대상이다. 뭐 이런 반응이거든. 그래갖고 일단 나는 이걸 보고 조금 궁금했던 게 왜 이게 그 등록하는 과정에서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나 이게 좀 궁금해가지고 일단 GPT에 물어봤거든. 그러니까 GPT 내용은 참고로 좀 틀린 내용이 많을 수가 있다. 그렇지? 여러분들이 잘 대충 가려서 드려야 돼. 그러니까 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좀 강한 법적 지대를 때린 데는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일단 첫 번째가 연예인을 보호하고 산업의 건정성.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알겠지만 옛날에 기획사나 이런 데는 엉터리 계약들이 좀 많았잖아. 그래서 옛날에 종국이 형도 막 깡패들 기획사 끌려서 막 얻어맞고 막 실제로 그랬잖아. 그래서 일단은 엉터리 계약을 막기 위한 거야. 노예 계약이라든가 불공적 수익 배분. 그래서 특히나 연예계 쪽이나 뮤지컬 쪽에 이렇게 열정페이 같은 게 실제로 많잖아, 이런 게. 그러니까 그런 걸 막기 위해서고, 그리고 투자자와 광고주, 방송사 입장에서 등록된 기획사만 믿고 거래하게 보장하자는 거죠. 그래서 공인된 기획자만 시장에 참여하게 해서 질서를 지키게 되는 것들이고, 등록을 하지 않으면 이 기획업을 누가 하고 있는지 정부가 추적을 못 한다는 거야. 그래서 탈세 가능성도 높아지고, 착취 위험도 커지고, 범죄자, 전과자 같은 부적격자가 기획자를 차릴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투명한 관리를 위해 가지고 결국엔 이것 때문에 형사처벌까지 걸어놨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요게 추가로 산업 규모가 이제 많이 굉장히 커졌다는 거지. K 콘텐츠 자체는 이제 연예인 장사 수준이 아니라 이게 좀 이제 한류를 대표하기 때문에 국가 브랜드 보호 차원에서도 시장 질서를 좀 이렇게 강하게 침해하거나 흔드는 불법 기획업을 강하게 때려야 한다. 이런 취지에서 형사까지 처벌이 들어간다 하더라.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그냥 등록 좀 안 했네 수준이 아니라 산업 질서 교란, 연예인 인권 침해, 세금 탈루, 한류 브랜드 먹칠 이게 전부 다 들어가가지고 좀 강력한 제재가 붙은 거다. 그러니까 보니까 그럴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요걸 보는 DC 반응은 그거야. 옥주연, 유연성, 황정음, 이한이 여러 털리놈 다 털어야지 아니면 유재석처럼 깔끔하게 하던지. 그래서 딴따라들이 돈 개같이 벌면서 탈사려고 별 날지를 다 터는구나. 그냥 연예인 유재석처럼 다 바꿨으면 좋겠다. 세금 납부 방식을. 그리고 옥주연은 왜 괜히 싫을까. 옥주발은 영원히 옥주발. 원래부터 예쁜 애들은 저런 일이 없는데 꼭 못생겼다가 예뻐진 애들이 마음이 예뻐진 게 아니라 심사가 뒤틀린 경우가 많다. 이런 이야기. 가만히 있었던 이효리의 승리고 관상은 과학이고 뮤지컬계의 적폐 아니냐. 뭐 요런 거. 옥선생 형사처벌 촉구한다. 나여 옥중헌 탈세 줏대네 이렇게 얘기가 나와가지고 일단은 그 유재석처럼 세금 납부 방식을 바꾸면 이게 나도 이번에 연예인들이 굉장히 많이 탈세 혐의가 났잖아. 근데 엄연히 말하면 탈세가 아닌 경우도 많아. 그래서 이한이 같은 경우도 그래. 그러니까 탈세라기보다는 이거는 그 기준이 좀 빡빡해진 거죠. 그래서 개인 사업자들이 돈이 우리나라도 세금 되게 많이 내요. 여러분, 내가 일전에 말해줬잖아. 종합소득세를 상위 10%가 85%를 내고 있거든. 근데 돈이 여러분 1억대가 초과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1억당 거의 세금이 4,500씩 나온다 보면 돼.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1억당 4,900 뭐 그 정도 충분히 4,900 맞나? 한 그 정도 나올 거야. 그래가지고 그게 대한민국도 세율이 제일 윗구간에 있으면 지방세 포함하면 49.5%까지 나오거든. 그래서 일정 구간 초과하면 세금이 엄청 많이 나와가지고 보통 보험회사 같은 데서도 수입이 많잖아. 개인 소득이 많잖아. 특히나 뭐 증권사 같은 경우도 엄청 이게 높고 그렇지만 보험회사는 개인으로 프리랜서식으로 영업하잖아. 그러면 이게 뭐 MDRT가 연봉 1억이고 뭐 COT, TOT 이런 게 있거든. 이쪽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보통 법인으로 전환을 해버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냥 페이퍼 컴퍼니 만드는 느낌이지. 가족들 다 끼워 놓고 가족들한테 월급 돌리고 약간 이런 식으로 세금을 분산시키는 이런 것들이 실제로 많이 쓰거든. 그래서 요 근래 연예인들이 많이 걸리는 거는 그 과정에서 걸리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는 비용 처리가 됐던 것도 이제 안 되고 좀 깐깐해지고 있거든. 그게. 그래가지고 걸리는 건데 근데 유재석은 나도 이번에 보고 깜짝 놀란 게 유재석 세금 납부 방식은 비용 처리를 아예 안 합니다. 보통 이제 한 100억 번다고 하면 아까 여러 번 말한 것처럼 일정 구간 넘어가게 되면 49%가 세금이 붙잖아. 그래서 일정 구간부터 한 넘어가면 100억이면 49억이 세금이 나온다고 보면 되는데 유재석은 그걸 다 냅니다, 그냥.
비용 처리를 안 해. 그래서 법인이나 이런 거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뭐 이제 호텔이나 이런 데서 옛날에 도끼 막 호화 파티하고 막 이랬던 게 전부 다 법인으로 비용 처리를 하는 거잖아. 그게 그런 식으로 비용 처리가 가능하거든. 그게 이건 합법의 영역이야. 사실 합법의 영역이고 비용 처리를 하게 되는데, 근데 이 비용 처리를 하다 보면 방금 전 말한 것처럼 어떤 기준에 따라 갖고 깐깐하게 봤을 때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대표적으로 이제 뭐 법인으로 막 진짜 람보르기니 끌어타고 이런 것도 요새 다 잡히고 있거든. 그게 옛날엔 문제가 없는 게 이게 바뀌게 돼가지고 잡히게 되는 건데, 유재석 같은 경우는 그냥 기준 경비 비율로 해갖고 아마 그냥 기준 경비 비율이 공제가 되는 게 아마 10%인가 10% 조금 안 될 걸. 그게 그것 빼고 그냥 전부 다 그냥 돈 들어온 거 있죠. 매출 내용 그대로 전부 다 때리고 세금 다 내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내버리면 그 어떤 그 어떤 논란이 일어날 수가 없어 진짜로. 그래서 나도 야, 저거 만약에 비용 처리해서 돌리면 1년에 비용 처리 잘하잖아. 합법적으로 해도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게 유재석이면 한 몇십억 원 아낄 거거든, 진짜. 못해도 한 10억, 20억 원 아낄 건데, 근데 그거 다 내잖아, 유재석이. 그래가지고, 유재석이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지. 그리고, 결국에는 옥죄에 향한 비난에 대한 그런 것들을 보게 됐을 때는, 사실 그냥 내가 봤을 땐 근데 옥죄는 근데 그거 같아. 지금 이 상황이 세금이 탈세가 확정된 것도 아니잖아. 뭐 이제 성취까지 들어간 것도 아니고, 요게 뭐 어떻게 끝나게 될지, 뭐 이제 뭐 벌금으로 끝나게 될지, 아니면 불송치로 끝나게 될지, 요거는 일 자체는 그렇게 크게 끝날 것 같진 않단 말이야. 이게 정말로 형사처벌까지 갈 것 같진 않아.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이게 욕을 하는 거는 이제 평소 옥주현의 행실에 대한 문제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하지. 그래가지고 옥주현 같은 경우는 그냥 이게 보면 약간 좀 비호감처럼 행동을 많이 해왔잖아. 그래서 저도 아까 그 댓글 중에 하나가 눈에 들어온 게, 제가 옛날에도 얘기했잖아. 성형하잖아, 여자들이. 1년 지나면 성격이 개차반이 돼 있다고, 진짜. 성격이 변해, 고치고 나면 진짜. 개차반 내가 너무 많이 봤거든. 옥조도 약간 그런 느낌이었지. 그런 느낌이었지. 그래서, 이효리 같은 경우는 효리 누나 그냥 원래 그냥 사람이 세잖아. 그냥 원래 사람이 센 사람이야. 효리 누나 같은 경우는 원래 사람이 세다 보면, 주연이 누나 같은 경우는 갑자기 강해진 거지. 근데, 텔레비나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게 약간 좀 이제 안하무인하다고 나도 느낄 때가 많았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지금 돌아오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뭐 세금 탈세가 확정된 것도 없고, 그리고 저거가 형사처벌까지 갈 수는 있지만 형사처벌까지 가기에는 굉장히 미약해 보인단 말이야. 뭐 이제 뭐 벌금 얼마 받고 끝나겠지. 뭐 그럼 어떻게 될지는 봐야지 않는데, 근데 사람들이 이제 잘 가라 옥주발 하는 거 보면 옛날부터 뭐 이제 뭐 뮤지컬 배우 폭로한 거 있잖아. 이 판은 아사리판이 아니라 옥장판이다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여러 가지가 있었고, 그 대응이나 이런 것들을 보거나 그 전부터도 보게 되면 사람이 약간 좀 아나무인하다라는 느낌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게 다 돌아가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JYP를 좀 은근히 많이 까잖아. 감이 뒤졌다고. 그래서 물론 이제 감이 뒤진 건 난 사실이라고 생각해, JYP가. 그래서 좀 이제 있지라던가 엠믹스 애들 더 띄울 수 있는데 곡을 개떡 같은 걸 줘가지고 못 띄우고 있다고 난 생각을 확신을 한단 말이야. 근데 그거에 별개로 JYP는 인성이라는 걸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잖아. 그리고 예전에 이런 인성에 대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보험이 된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거든. 실제로 그래. 그래서 까방권이라고도 얘기하잖아. 그래서 유재석 같은 경우도 나중에 사고 한번 쳐, 음주운전 한번 했다고 치자, 지금까지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절대로 한 방에 안 무너지거든, 그게. 그건 모르겠. 근데 이제는 모르겠다. 대한민국 사람들 워낙에 빡세가지고. 워낙에 빡세가지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결국에 이제 그런 것들이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느낌으로 돌아온다는 느낌에 조금 가까운 거지. 그래가지고, 평소에 사람이 조금 이렇게 좀 착하게 살 필요성은 있는 것 같다. 뭐, 요런 이야기로 오늘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고, 부디 우리 주연이 누나. 이제는 앞으로 뭐 텔레비에서는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아. 옥주현이라는 사람을, 그지? 보기는 힘들 것 같은데, 근데 보니까 뮤지컬 쪽도 좀 약간 좀 이상하게 돌아가는 판인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이 뮤지컬 쪽에서도 사실 뭐 보니까 페이도 얼마 되지도 않지만 보니까 좀 그렇게 좀 하루빨리 그런 예술계 종사자들이 그래도 좀 정당한이란 말이 좀 웃기긴 웃긴데, 좀 이렇게 돈도 좀 많이 받고, 그래가지고, 저는 뭐 항상 말하면 예술가들을 존경한다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래도 좀 많이 이렇게 예술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라운드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 다음에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땡큐.